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역사적 앙금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타계했는데 서구는 1990년대 소련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소련이 국가적으로 소멸된 데 대해 러시아인들은 트라우마가 대단합니다. 최근에 모스크바 국립대 역사학과 부교수면서 작가,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막심 아르테미예프가 RT에 기고한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서구 세계는 과거 30년 동안 누구의 희생으로 강성해졌는지를 잊어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가 선진국이라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덕입니다. 이는 천연가스 하나 가지고 난리가 난 유럽의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예프는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상황을 사실적,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분쟁의 근원은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세계를 파국의 공포에서 구해줘 냉전을 종식시킨 1985년부터 1991년 사이의 격동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고르바초프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공헌했는데 일방적으로 더 나아가 서구 정치인들이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꿈을 이루어졌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도 허용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나토 회원국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소련군은 동구에서 철수시켰습니다. 미군이 서쪽에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해체하고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또 니카라구아, 앙골라, 이디오피아 같은 전 세계 반서방 국가에 대한 지원도 포기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또 미국이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소련의 해체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에트 연방은 15개 국가로 쪼개졌습니다. 소련은 이로 인해 영토는 물론이고 인구도 상당 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아르테미예프는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얻은 것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그 제국의 1인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괌, 사모아, 푸에르토리코는 물론이고 쿠바의 관타나모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미국은 러시아가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의 역사적 영역을 계속 침범해 들어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로부터 그다지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체코와 헝가리까지 나토 영역으로 확장한 것도 모자라 17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판도였던 발틱 3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거 소련의 지도자였던 브레즈니예프와 스탈린의 연고지인 우크라이나, 조지아까지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1992년부터 미국은 구소련 영역을 어떻게든 규합해보려던 모스크바를 공개적으로 견제해왔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소련 해체 후 약해진 고르바초프나 옐친을 돕기는커녕 일방통행식으로 대했습니다. 더 뜯어먹을 것은 없는지 눈이 벌게졌습니다. 서구는 모든 것을 얻었고 반대로 러시아는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러시아는 약해지고 분할됐습니다. 그 범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리더들이 서명한 그 어떤 세례도 모스크바가 스스로 파괴될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1991년 8월 조지 부시는 키예프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을 분할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서구에 준 선물이 소련의 완전 해체라는 결과로 나타날지는 미국 대통령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지 부시조차도 소련 붕괴 속도가 너무 급진적해서 자칫 재앙으로 번질까 우려했을 정도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처럼 서구의 선물은 물론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까지 자진해서 안겨줬지만 그가 타겟일 때는 거의 코빼기도 피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존 설리번 미 대사, 게자 안드레아스 폰 가이어 독일 대사, 데보라 브로넛 영국 대사, 피에르 레비 프랑스 대사 정도가 주문했습니다.
국가 수반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유일했습니다. 그는 고르바초프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와 유혈 사태 없이 헝가리를 평화롭게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준 고르바초프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고르바초프 덕택에 독립을 얻은 국가 수반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발티크와 트랜스코커서스, 중앙아시아 이르기까지 탈소비에트의 덕을 본 국가 지도자나 대표, 그 어느 누구도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의 일반인들 가운데는 그나마 통일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독일인들이 제법 됐습니다. 서방 미디어들은 그런데도 푸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지 않는다고 비아냥조로 말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외면하면서 남의 나라 장례식을 가지고 왈가왈부 떠들어댔습니다. 아르테미예프는 1980년대와 90년대 소련 정치인들은 역량 부족으로 실책이 너무 많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서구, 특히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는커녕 혼란을 틈타 돈을 쓸어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예프는 그러면서 소련은 2차 대전 이후 일본과 독일 같은 패전국도 아니었고 항복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나라가 15조각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고르바초프의 두드러지게 약한 리더십과 옐친의 개인적 야심의 소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러시아인의 운명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부재했다고 아르테미예프는 한탄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1991년 이전부터 소련의 분할은 서구의 핵심 목표였고 벨라루시와 타지키스탄인들은 줄곧 독립을 꿈꿔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련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같은 얘기가 얼마나 오류에 가득 찬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서구 지도자들은 후르시오프, 브레즈니예프, 고르바초프와 만날 때 전혀 입도 뻥긋 안 한 주제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국가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라면 이런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스탈린이 실레지아, 동프러시아, 포메라니아를 떼어줬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상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는 게 아르테미예프의 논지입니다. 맥락을 따져보면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은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르보프, 리투아니아의 빌리우스는 그렇다 쳐도 브로츠라프, 그단스크가 없는 폴란드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예프는 역사는 끝나지 않으며 그 프로세스가 한쪽 방향이라고 가정할 수도 없다면서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